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4월 23일 토요일 명품 스피치 코너의 PD 민영욱 교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오면서 시를 하나 못 쓰는 시지만 그래도 저도 시인이니까 좀 써봤네요. 당신이 그리워서 민영욱. 당신이 그리워서 봄이 왔네요. 겨울이면 손이 시려워 호호 입김 불던 당신. 유난히 따뜻한 봄을 기다렸던 당신. 지금 어디에 있나요? 목련꽃은 지고 라일락 꽃향기 그리운 가슴에 흩날리는데 이 봄도 당신을 기다리며 저리도 찬란한데 어떻습니까? 이야, 나만 좋아하네. 네, 그렇습니다. 4월 호시절이 가고 있고 이제 5월 계절의 여왕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사업가로 또 웃음 노래 또 지도사로 열심히 고군분투하시고 있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의 삶의 궤적을 잠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께 이 자리에 모셨네요. 네, 우리 유미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예전에 의류 사업을 좀 하셨다고요? 네. 네. 어디에서 하셨죠? 제가 의류를 처음으로 접한 거는 중랑교 동부시장에서 제가 의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면서 동대문 두산타워에 매장을 제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으면서 동대문에서 이제 매장을 2개를 동부시장에 있는 매장을 낮에 하고 두타에 있는 매장을 밤에 하면서 네. 애가 어린데 하나는 작은 애는 친정에 맡겨놓고 그 다음에 큰 애는 아빠한테 네. 맡겨놓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애를 둘을 데리고 이제 제가 매장을 했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큰 애는 아빠가 매일 출근할 때 저랑 같이 동대문에 같이 올 때 같이 출근하면서 네. 떨어지지 않는 애를 네. 울고 불고 하는 애를 떼어놓으면서 제가 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제가 꼭 의류 이쪽에 와서 동대문에 왔으면 네. 여기서 제가 꼭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고요. 그래서 동대문에서 10년 동안 하면서 네. 시스템을 만들어서 네. 직원들을 리더로 만들어주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엄청난 매출을 하면서 동대문에서 성공한 기업이었었어요. 야, 의류 쪽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게 의류 쪽에서 참 성공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어떻게 비결이 뭐였죠?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책임을 주고 리더로서 사장의 책임을 저의 역할을 직원들한테 준 거죠. 그러면서 직원들이 본인의 일처럼 하다 보니까 네. 매장의 매출이 배로 상승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 쇼핑몰 때문에 네. 동대문의 매장이 하향세로 가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매장을 하나로 시작해서 또 하고 또 하나 하고 이러면서 10개가 됐습니다. 와우. 10개가 됐는데 인터넷 쇼핑몰 때문에 매장이 장사가 안 되면서 하나씩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을 하면서 거기서 제가 이제 암이 걸렸습니다. 오, 아멘.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렸을까? 저는 정말 진짜 애를 떼어놓고 이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암이 걸리면서 이제 자책을 하고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제 수술을 하고 매장을 이제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하고 수술을 하고 요양을 했죠. 그래 지금 요즘 암은 어떠세요 그러면? 지금
5년이 지나서 지금은 아직 별 이상이 없습니다. 오, 다행이요. 오, 네. 야, 그래요, 참. 열심히 또 사업과 일을 쫓다 보니까 또 그런 못된 녀석 암이 왔군요. 놀자고 조금 쉬어가라고 네, 좀 그랬나 봅니다. 요즘 하시는 사업은 무슨 이제 발에 관한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요? 네, 어떤 겁니까? 아, 제가 이제 건강을 잃었던 사람이라서 다른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오로지 건강밖에 안 보였어요. 그러던 차에 지인으로부터 발가락 교정구 이겁니다. 아, 이거를 이렇게 선물로 받아요. 한번 아. 몸이 안 좋으니까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끼고 이렇게 끼는 거거든요. 아 예, 발가락에다가. 예. 이렇게 끼고 이렇게 걸으면 네. 걸을 때마다 이 발가락 밑에서 얘네들이 다 마사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음. 걸을 때마다 얘 마사지사들이 데리고 다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발가락을 지금 이거를 끼면서 이렇게 발가락이 넓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삐뚤어진 몸이 이 발가락 교정으로 끼면서 수평이 맞으면서 이렇게 바르게 되면서 아, 삐뚤어진 무릎, 허리, 척추가 바르게 되면서 바르게 서고 바르게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틀어진 몸이 교정이 되면서 아팠던 것들이 좋아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끼고 너무 좋아서 이제 아프신 분들한테 선물했습니다. 근데 사실 10명을 드리면 8명은 안 끼세요. 이까짓 거 그러고. 안 끼시는데 저는 워낙 건강이 다급했던 사람이라서 잘 꼈지만 2명은 잘 끼세요. 2명 잘 끼신 분들은 이거를 소개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보통 한 20분, 30분씩 소개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거 도대체 뭔데 이런가 싶어서 이 발가락 교정구 회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여기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강사로서 자격증을 따면서 제 인생에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네, 네. 야, 그럼 그걸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네,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됩니까? 보통 이거를 끼고 1시간 정도 걸으시면 좋은데요. 여의치 않으시면 24시간 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끼시면 놀라운 효과가 납니다. 제가 마사지를 안 받으면 몸이 아파서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무릎이 안 좋아서 한의원 가서 맨날 침을 맞았었어요. 근데 한 달을 끼고 났는데 그런 증상들이 너무 좋아졌고 또 제가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어떤 식당 사장님께서 목에다 이 기부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 디스크 재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선물로 드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음에 가니까 저한테 이 돈을 주시더라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저한테 생명의 은인이라고 이거를 안 주셨으면 자기 사장님께서 재수술 하셨어야 됐는데 이걸 주셨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 그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이 실리콘 이까짓 거 하는데 사람들은 잘 안 믿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엄청난 효과를 내면서 정말 저는 발가락으로 건강을 찾았고 또 그리고 이거로 많은 분들한테 건강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발가락 사이에 끼는 실리콘, 네. 실리콘 물질이네요. 자, 저도 이따 끝나고 좀 끼워보고 싶네요. 자, 그러면 그 비용은 지금 얼마나 합니까? 그게? 요게 2세트거든요. 이렇게 이제 두꺼운 거가 교정용이고 얇은 게 있는데 요거는 지압용이에요. 지압용하고 교정용하고 2세트가 되는 게 11만 원입니다. 그래서 운동화를 신을 때는 두꺼운 거, 구두를 신을 때는 얇은 거 이렇게 한 사람 분이거든요. 그래서 교대로 착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뭐 영구적입니까? 몇 년씩 뭐 쓸 수 있나요? 이거는 거의 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음이온 기운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영구적입니다. 네, 지금 매장 사업장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중랑구 신내동 중랑구청 앞에 신화타운 상가 3층에 있습니다. 중량구청 앞에 신화타운 타운 3층. 네.
신화, 신아. 신아, 네. 신아타운 3층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고. 혹시 뭐 무릎 관절이 안 좋거나 또 뭐 이런 몸 건강, 살도 빠집니까? 그렇죠. 혈액 순환이 되면 어. 예, 살도 빠지죠. 아, 살도 빠지고. 저는 그럼 안 낄랍니다. 저 지금 살 빠지면 안 되니까. 살이 찝니까 또? 그래요, 네. 야, 참 멋지셔요. 네, 참 그런 또 이 아름다움 속에 그런 아픈 사연이 또 있었군요. 요즘 정말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워들 합니다. 또 과거에 또 화장품도 하셨다고 그래요? 지금도 하십니까?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화장품입니까? 네, 이 화장품인데요. 이거는 스킨, 로션, 에센스, 영양크림, 아이크림 이런 거를 하나도 안 쓰고 요거 하나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요 나이트 크림 하나를 쓰고 낮에는 요 데이 크림 하나를 쓰는데 이 나이트 크림은 쓰시고 네. 저녁에 바르시고 주무시면 어. 주무시는 동안 모공 축소, 하이트닝, 음. 그다음에 잔주름 개선, 깊은 주름 개선까지 네. 올인원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고요. 지성, 건성, 뭐 복합성까지. 우리 핸드폰에 요즘 스마트폰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화장품인데요. 이 네리움 화장품은 정말 그 세상에 없던 물질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서 20년 연구 개발한 물질로 만든 특허 물질로 만든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파는 게 아니고 5회 동안 체험해 주라고 하는데요. 저는 도대체 5회 동안 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5회 동안 체험을 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게 요쪽 게 전이고요. 여기 이쪽 게 전이고, 이게 전이고요. 이쪽 게. 그다음에 이쪽 게 후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여기 팔자주름이 이 팔자주름이 굉장히 깊었잖아요. 없어졌네요. 예. 이런 화장품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네, 이래도 잘 안 믿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체험을 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뭐 구매를 하시고 아니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아주 그냥 놀라운 제품입니다. 여러분 그 보톡스 맞으신 분을 제가 주변에서 봤는데요. 웃음이 잘 안 웃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분들께 제가 당부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만은 입가에는 제발 보톡스를 좀 안 놨으면 좋겠다. 사람이 자연스럽게 웃음이 미소가 지어져야 되는데 웃음이 미소가 잘 안 지어지고 찐따가 돼. 네, 찐따가 돼서 오히려 그것이 입소문이 나면은 성형이나 그런 것도 보톡스 회사도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오늘 이 화장품 레리움 화장품을 쓰신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얼굴 세수 마사지라고 하는데요. 맨손을 따끈따끈하게 비벼서 세수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밑으로도 해주고 이렇게 가로로도 해주고 세로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뇌건강식품도 뭐 있다고 그래요? 네. 뇌식품은 어떤 겁니까? 메모리 포뮬러라고 이건데요. 이렇게 30알이 들어져 있습니다. 하루에 네. 하나씩 드시면 되고요. 네. 이거는 비타민 B, C, D, 셀레늄이 들어있어서요. 셀레늄은 특히 항노화, 전립선에 아주 좋은 거고요. 은행잎 추출물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혈행 개선에 굉장한 큰 도움이 주고 그다음에 커피 추출물에서 커피에서 추출한 EHT라는 성분인데 그게 뇌 혈행을 개선해주는 그 기능을 하는 뇌 영양제인데요. 네. 지금 사실은 100세까지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렇죠. 어떻게 사느냐가 오래 살고 싶지만 오래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두뇌 건강과 혈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네.
남자는 78세이시고요. 네. 여자는 85세시라고 합니다. 그렇 85세. 근데 왜 여자가 더 빨리 오래 사시느냐 하면 네, 네. 여자분들은 수다를 많이 떠시고 그다음에 많이 웃으십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더 많이 살고요. 또 건강하게 못 사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그거는 첫 번째가 1위가 암 때문에 못 살고요. 음. 그다음에 뇌졸중, 뇌혈관의 간에서 못 살고 3위가 심장. 심장 질환이고 4위가 치매라고 합니다. 네. 저희 친정 어머님이 지금 치매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요 뇌혈관 그 메모리 포뮬러를 드시고 계시는데 지금 3통째 드시고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 말씀에 요즘 한 소리 또 하고 안 하고 돈 없어졌다 소리 안 한다고 해서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드시고 계신 분 어떤 분은 머리가 평상시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어떤 의사분인데 자기는 잔해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잔해가. 근데 그 머리 찍는 거 MRI를 찍어도 네. 나타나지가 않는데요. 근데 이 메모리 포뮬러를 4일을 드시고 머리가 안 아프대요. 그리고 지금 15일이 됐는데도 사실 이것 때문이라고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난 이것 때문에 좋아졌어 이런 말 안 하시더라고요. 요즘 모든 분들이 많이 속고 사셔서 잘 안 믿으십니다. 근데 저도 먹고 있는데 굉장히 머리가 맑고 아침이 행복해요. 일어났을 때. 예. 와, 행복한 아침을 네, 저도 맞이하고 싶은데요. 네, 또 따님께서 그 아주 영민하셔서 숙대 음대에서 음악 공부를 하신다고 그래요. 뭘 전공하시죠? 콘트라베이스 하고 있습니다. 콘트라베이스. 네, 첼로보다 큰 거 있죠. 예. 그래서 하는데 우리 남편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네, 네. 음악 시키는데 돈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예, 많이 들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숙대에서 제가 또 웃음 치료 과정을 네. 매 수요일 2시부터 4시까지 하고 있는데 그때 혹시 시간 되시면 네. 우리 과정에 한번 오셔서 컨트라베이스를 한번 연주 한번 해주셨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죠. 네. 네. 그러시다면 부탁드리겠어요 한번. 영광인데요. 저희 딸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또 고려대 웃음치료법 리더십 과정의 진행 교수를 맡고 계신데 그 과정들을 하시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사실 제가 복지관에서 이제 건강 강의를 하면서 건강 강의가 좀 딱딱해서 웃음을 배워서 이제 20분 정도는 웃음으로 그 청중들하고 같이 소통을 한 다음에 제가 건강 강의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웃음이 정말 필요하고 그러면서 고대에서 이제 웃음을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스피치 과정도 했습니다. 스피치는 제가 왜 했냐면 스피치는 제가 좀 울렁증이 있어갖고요. 처음에 너무 떨려갖고 소주를 한 잔을 이렇게 타서 먹으면 괜찮다고 그래갖고 정말 그거를 먹고 강의를 하니까 정말 좀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울렁증을 극복했는데 고대에서 스피치 과정을 하면서 어떤 교수님이 나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저는 청중과 소통하면서 청중이 원하는 듣고자 하는 말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요즘 현대인들이 웃지를 많이 않잖아요. 예, 그래서 꼭 웃음은 꼭 필요한 명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꼭 필요한 명약이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해라. 네, 그렇죠. 자, 우리가 MT 가서 뵈니까 설거지도 잘하시고 뭐 썰기도 잘하시고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우신 우리 또 진행 교수님께서 그렇게 허드렛 일까지 잘하셔서 감동이었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또 일까지 참 잘하시는지. 부끄럽습니다. 제가 고대에 와서 정말 많은 분들을 인연으로 만났습니다. 민영욱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뵀는데 저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우리 민영국 교수님께서 지도 교수님들과 진행 교수님들을 잘 소통하시면서 리더로서 잘 끌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멘토십니다. 저도 민영국 교수님처럼 훌륭한 리더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10페이지씩 책을 읽습니다. 아, 네. 10페이지 네. 멋지다. 멋지시다. 그래서, 예. 네. 평상시 책을 너무 안 읽었어요. 몇십 년 동안 정말 책을 안 읽었는데 10페이지씩 책을 읽으면서 리더로서 거듭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리더는 사실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해야지만 훌륭한 리더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으나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 건데 아마 그걸 교수님께서 보셨나 봅니다. 예, 예. 네, 아주 이 현미경으로 잘 봤습니다, 제가. 현미경으로 잘 봤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더라도 이제 사람은 누구나 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 어떻게 푸십니까? 저는 평상시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산에를 많이 갔어요. 그전에 산에 많이 다녔는데 요즘은 이제 시간이 좀 별로 없는 관계로 저희 집 옥상에 그 체육관을 마련을 해놨어요. 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올라가서 이제 러닝을 하면서 35분에서 기본적으로 35분은 꼭 하려고 하고 있고요. 1시간 정도를 제가 하면서 제가 우울증이 있고 자존감이 없다 보니까 그 박장대소도 혼자 하고 그다음에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내가 좋다. 아, 나는 내가 참 좋다. 난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참 좋다. 이거를 외치면서 운동을 끝내고 메모리 포뮬러를 하나 먹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는 내가 참 좋다. 네, 아주 좋은 문장이죠. 네. 자, 이제 앞으로 또 꿈이 또 생기셨죠. 앞으로 이제 강사를 뭐 요즘도 조금씩 하십니다만은 강의를 앞으로 어떤 쪽으로 강의하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지금 건강 강의를 지금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예. 근데 아직 역량이 많이 부족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고대에 와서 제가 느낀 거는 사실은 처음에는 강사에 대한 큰 명강사에 대한 큰 꿈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정말 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를 이렇게 큰 자리까지 진행 교수의 자리까지 민영욱 주임 교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원우들한테 본보기로라도 제가 꼭 명강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한테 맞는 강의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꿈을 가지고 열심히 도전하겠습니다. 아유, 네, 꼭. 그 꿈을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꿈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어느덧 또 좋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발이 혹시 불편하다면 아까 보셨죠? 불편한 거, 네, 자, 이렇게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또 유미자 우리 또 고려대 웃음과정의 진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울 때는 꿈을 갖고 목표를 향해서 나갈 때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내 속에 잠자고 있는 보석을 다시 한번 발견하셔서 정말 우리가 흔히 잠재 능력이라고 하죠. 그런 잠재 능력을 마음껏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어떤 인생 이모작, 요즘에 이모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인생 이모작을 만들어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또 말씀드리는 순간 또 오늘 멋지신 분 또 모셨습니다. 한국 국민사랑연합회 국민성사랑 아니구나 국민사랑연합회 회장님 또 일명 노인성 연구소의 소장님이시기도 한 김혜경 우리 또 좀 전문가님을 오늘 특별히 모셔서 성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우리가 터부시하는 성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좀 공론화 시켜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귀를 쫑긋 세우고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올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네. 스카프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 13년 전부터 네, 그쪽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어떤 모티브로 그런 일을 하셨는지요? 네, 제가 성교육을 한 지가 13년이 됐죠. 근데 애초에는 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요. 네, 이제 큰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네, 그때 아이와 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네, 그러면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네. 학교에서 학교 폭력 또 성폭력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내가 상담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학교 다니는 저희 아이와 네. 또 선생님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그렇게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네. 성폭력 예방 상담소를 찾아갔어요. 아, 예. 그러니까 상담 공부를 전문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갔는데 그 상담소가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였었어요. 예방 상담소였는데 네. 때마침 그때 성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담 공부를 하려고 왔는데 강사 양성 과정을 하니까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라고 소장님께 이제 권유를 받게 돼서 네. 공부를 했는데 의외로 또 강의가 저한테 되게 맞았어요. 그리고 네. 너무 재밌었어요. 와. 예, 그래서 이제 성교육 강의를 하게 됐죠. 아, 네. 그렇게 되셨군요. 네, 네, 네. 아이 때문에 결국 상담 갔다가 그런 또 좋은 찬스를 네, 얻으셨네요. 네.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이제 구성애 선생님이라는 분이 아우성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 네, 맞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우리가 성하면 좀 뭔가 입에 올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시선들이 좀 어땠나요? 그 당시에 구성애 선생님께서 우리나라의 성을 이제 오픈하셨는데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제가 알고 있는 원래 성은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성폭 피해자로 대한민국의 성을 이제 오픈을 하시면서 성이 무섭고 해서는 안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네. 이제 처음에는 많이 슬프고 아프고 네. 아픔으로 많이 다가왔죠. 그러다 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학교에 성교육을 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성교육 강사가 쭈루루룩 가면 교장 선생님께서 먼저 저희들을 불러서 먼저 만나요. 그래서 교장실에 이제 쭉 앉아서 차 대접을 받으면서 교장 선생님 말씀을 하시죠. 저 있잖아요. 그 애들이 많이 모르는데 너무 많이 가르쳐 주시지 말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순결 교육을 해달라는 거죠. 순결 교육. 아. 예. 그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예. 2003년도부터 제가 성교육을 했는데 2003년도, 4년도, 5년도 그 당시에는 네. 그러니까 애들은 많이 모르니까 알려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그때 교장 선생님께 진지하게 한마디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장 선생님 근데요 저희보다 아이들이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아마 향후 몇 년 후가 되면 학교에 상담 선생님이 상주해야 될 날이 아마 올 겁니다. 제가 그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야말로 지금 거의 상주해갖고 있어요. 그렇죠. 상담 선생님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성폭 그 예방 강의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엄청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때에는 더 많은 성폭 가해자들이 막
나타나게 되고 성폭 피해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오히려 과거에는 죽임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예. 그냥 그 성폭 가해자와 피해자만이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살인자까지 되고 있거든요. 안 돼요라고 하는 순간에 그 가해자들이 겁이 나니까 예, 그냥 죽여버리는. 예, 그래서 지금은 아주 더 심각하게 됐죠. 예. 저희들 탓도 있겠죠. 성교육을 잘못 시킨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럴 리는 없겠죠. 네, 애쓰셨습니다. 애쓰셨고 자, 뭐 또 노인 인구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요. 노인의 성에 관한 뭐 논문도 쓰셨는데 네. 노인의 성에서는 어떤 것들이 어떤 그 시사점이 있습니까? 네. 그 노인의 성의 시사점은 지금 현대에는 아시다시피 건강 100세 시대라 노인분들이 사실은 별로 없으세요. 네. 제가 그 내담자 중에 96세 되신 분이 계신데 주 2회 섹스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아, 근데 정말 그 뒤에서 뒷모습을 보면 그냥 너무 멋진 청년같이 보여요. 이야. 청바지 입으시고 그 등산 다닐 때 입는 예쁜 네. 잠바 입고 다니시고 그래요. 네, 그래서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사실은 제가 노인의 성을 강의를 하게 된 계기는 노인의 성에 관한 질적 연구로 논문을 썼어요. 석사 논문을. 네. 예, 근데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전에 2005년도에 논문을 썼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2004년도, 3년도에 그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제 지금 현재는 안 계신데 전 노무현 대통령님 정권 시절에 성매매 특별법을 반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성매매에 관한 논문을 썼어요. 제가 이제 석사 공부를 같이 할 때 함께 했던 선생님들이.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집장촌이나 그 성매매 업소에 있는 여성들이 선불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선불금이 선불금? 네, 엄청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게는 500부터 뭐 1000, 2000, 3000 막 이렇게 많았었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그 선불금을 법에서 나라에서 정부에서 다 탕감을 해주니까 너희들이 나오게 되면 예,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성폭, 가폭 그 예방 상담소에 다니고 있다가 그 상담소가 분할을 하게 되면서 또 성매매 예방 상담소에 제가 연계가 돼서 그쪽으로 이제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일이면 그 제가 있는 지역에 그 집장촌에 가서 아울리치를 하고 그리고 또 3일은 이제 서울에 미아리에 있었어요. 집장촌이 과거에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면 그들과 만나서 상담을 해주고 언제든지 나오면은 우리들은 맞이해주고 그 돈은 다 탕감을 해준다라고 하면서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청소년이 성매매 업소에 유입된 경로라든가 뭐 가출된 청소년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등등의 주제로 논문을 썼는데 저만 혼자 단독으로 노인의 성에 관한 그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 지도 교수님 세 분이 아니 노인이 성이 어디에 있어? 노인의 성은 무덤에 나가서 찾아라. 네. 저 요 방송을 저희 지도 교수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셔요. 네, 교수님 진짜 그러셨죠? 네. 노인의 성은 죽었다. 네. 그 두 말씀이 제가 이제 뇌리에서 사라지지가 않는데 노인의 성은 죽었다. 노인의 성은 무덤에 나가서 찾아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를 왜 하냐. 석사까지 해갖고 그것도 저는 이제 간접 연구가 아니라 질적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1대1로 어르신들을 만나서 다 녹취를 해가지고 네. 밤새 이제 푸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래서 이제 제 논문을 보면은 발로 뛰어서 쓴 거가 이제 다 이제 확연히 드러나죠.
직접 만나서 논문 써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풀어서 논문을 썼거든요. 네. 예,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하면서 제가 세 분의 교수님 모두가 그러셨어요. 이거를 왜 하냐, 하지 마라, 하다가 포기한다. 그 당시에 제가 아이 둘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강의하고 상담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작은 그 신문사에 기자도 하고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되게 많은 일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논문을 밤새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낮에 질적 연구기 때문에 1대1로 이제 내담자와 만나서 상담해드리고, 또 문제점 있으면은 해결해드리고, 다 들어드리고, 녹취를 하고, 집에 와서 밤새도록 풀고, 요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그거 못할 것 같다. 너 그렇게 해갖고 금방 쓰러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교수님이 저였다면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그 당시에 마음이. 그 당시에 뭐 네.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뭐 그죠? 정말 그러겠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음. 싶고 막 그렇겠죠. 네.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때 심정이 어땠냐?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저 그때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요. 네, 저는 그때 막 희열을 느꼈어요. 음. 바로 이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야. 나만 알고 있어. 우리 교수님들도 아무도 모르는 거야. 지금은 다 나를 바보라고 할 거야. 아니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성매매 특별법 대통령님이 반포하고 TV, 매스컴, 매체 모두 성매매에 관한 그 포커스가 맞춰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노인의 성에 대해서 이 얘기하는 저는 거들떠도 안 봤어요. 강의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관심 가지는 분도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그걸 썼을 때는. 그리고 같은 동료도 이상하다. 그거를 왜 하냐.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왜 하느냐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상담을 딱 하면서 사례를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70이 훨씬 넘으신 할머님이셨어요. 78세 정도 되셨는데 이제 1대1로 내담자와 이제 만났어요. 네. 딱 만났는데 제가 이제 지금도 뭐 괜찮아요.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뭐가 괜찮다는 말씀? 외모가. 네. 근데 사실은 그 당시는 11년 전이니까 뭐 지금보다- 샤방샤방 하셨겠네. 그쵸. 네, 예, 예. 그러니까 70, 80 되신 할아버지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보시기에는 11년 전에 저의 모습이니까 그것도 이제 대학원생이 공부한다고 연구한다고 막 가방 들러 메고 막 이렇게 다니던 그 모습이니까 이제 할머님 78세 되신 할머님과 제가 마주 앉아서 노인의 성에 관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있잖아요. 그 노인의 성에 대해서요. 제가 논문을 쓰는데요라고 얘기를 딱 꺼내니까 할머님 말씀이 저의 모습을 위아래로 이렇게 보시더니 아유 그냥 내 앞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선생님이지 그냥 아이고 뭐 여자에 대해서 뭐 아는 거나 있어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 아는 거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성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그랬더니 아유 여자는 있잖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그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자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구나. 저는 몰랐거든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지. 네. 할머니가 되면 그렇게 잘 못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저 또한. 그래서 알고 싶어서 이제 논문을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할머니께서 그 다음 말씀이 더 놀라웠어요. 뭐냐 하면 나는 말이야 아들이 셋이 있는데 여자는 그게 꼭 필요한 거야. 그런데 나는 살맛이 안 나 이래요. 그래서 아니 어떤 일 때문에 그랬더니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6.25 사변 때 전쟁이 발발했을 때 결혼을 했대요. 10대 때에 결혼을 했는데
할아버지하고 첫날 밤을 아름답게 지내고 나서 아들 하나를 잉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는 전쟁터에 나가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잊을만 하니까 할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셨는데 두 번째 황홀한 밤을 보내고 나서 두 번째 아들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 또 갖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전쟁터에 나가시게 되고 할아버지는 또 있을만 했는데 세 번째 딱 나타나셔가지고 3일 그 세 번째 날 밤에 정말 감동스러운 날을 딱 보내고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 아하. 그리고 아들을 셋 낳으신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 번 섹스하고 아들 셋 낳고 지금까지 할아버지의 모습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 국립묘지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계신데요. 그런데 항상 이제 거기에 가서 이렇게 국립묘지 뒤에 가면은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곳이 있대요. 저는 네. 이제 안 가봐서 모르는데 거기에 걸터 앉아가지고 늘 시를 읊듯이 나는 지금 당신이 그리운데 당신은 어디에 가 있나요? 하면서 과거에 당신이 너무너무 고생했던 모습을 그 모습이 상상이 되면서 내 팔자는 왜 이런가 보면은 친구들도 그렇고 할아버지가 있거나 영감이 있는 할머니들은 이제 할머니 말씀이 할망구들은 엄청 행복해 보인대요. 웃기도 하고 예, 그런데 본인 너무 외롭다, 고독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상담을 하면서 11년 전이니까 저도 이제 철이 조금 없었죠. 예,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남자친구 하나 새기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셔? 예, 만약에 교수님이시면 어떤 반응을 할 것 같아요? 내가 그분이라면. 네네네. 너무 좋지 막 이렇게 그러시겠죠. 저 같으면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할머니 말씀이 저의 가슴을 울렸어요. 아니 나 같은 노인네를 누가 좋아하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면은 뭐냐 하면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나같이 이렇게 늙은 노인네를 누가 좋아하겠냐 하는 그 마음인 거죠. 그때 그러니까- 그러면 몇 살 때 정도셨죠? 제가요? 아니 고 할머니가. 할아버님께서 78세 정도, 거의 80에 가까운 나이셨어요. 뭐 그럼 뭐 좀 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시니까 뭐 저도 이제 그 나이를 안 살아봤고 네, 또 여성 입장이 아니니까 모르긴 하겠으나 네, 대다수 우리 한국의 네. 여성분들은 포기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포기. 아 그러세요? 스스로도 제가, 안 될 거야라고도 네, 네. 하고 네. 또 뭐 상대가 나한테 오겠어 그 생각도 있고 뭐. 네. 그거는 이제 지금 교수님 생각이신 거고 제가 그 이대에서 특강을 했었어요. 노인의 성에 대해서 특강을 했는데 박사님들도 계시고 제가 그 대학에 어떤 대학이라고 막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Y 대학이라고 하겠습니다. Y 대학에서 이제 특강을 했는데 박사님들도 계시고 뭐 교수님들 여러 이제 사회에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논문에는 많고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정말 가슴이 짠하고 이거를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해드리고 싶고 고독하고 외로운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인의 성 교육 강의를 할 때는 이제 많은 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 어르신들이 좀 더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사회에 나오고 오픈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도 이제 이대에서 그 Y대에서 강의를 했는데 반반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남성분들은 아이고 뭐가 억울하기는 뭐가 억울해 살 만큼 살았고 아들 셋 키웠으면 됐다 오케이 끝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성분들은 맞아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예, 공감이 되고 맞아 그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러면 해답으로 네.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저의 내담자 한 분은 이제 67세 되신 분이 계세요. 67세 되셨는데 남편이 장차관급 아주 높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퇴임을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너무 재밌는 게 신혼여행을 가는 날, 신혼여행을 갈 때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갖고 오셨대요. 남편분이. 그러니까 그 자리 위치까지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날도 신혼여행을 가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들고 가니까 그분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와, 우리 남편 진짜 공부 열심히 하구나, 막 훌륭해 보이고 막 자랑스럽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 속마음으로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갔는데 그날 이제 신혼여행 딱 가가지고 호텔에서 있잖아, 나는 원래 그 절로 가려다가 스님 되려다가 마른 사람이거든. 근데 이제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결혼을 했어 하더래요. 그때까지만 해도 감동이었대요. 감동이었는데 살면서 지금으로부터 27년 전까지 섹스를 하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섹스를 한 번도 안 하고 터치도 없고 스킨십도 없는 거예요. 남편분이. 그리고 너무너무 점잖으시고 고상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막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는 날은, 결혼할 때는 자랑스럽고 막 아름답게 보였던 남편이 지금은 이렇게 보고 그냥 밥 먹는 인간. 예, 그분 말씀이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시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지인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지인분들은 막 고개 숙여가지고 인사하시고 막 엄청나게 막 그 존경의 뜻을 표하신대요. 그러면은 참 죄송한데 그 부인은 뒤에서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드신대요. 이거는 이제 그분의 말씀인데 꼴값을 쳐라 이런 생각이 드신대요. 그리고 남자로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남자로. 그래서 이분이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들이 왔는데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해서 제가 이제 내린 처방이 남편이 원치 않는 거잖아요. 남편이 뭐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거를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라 저는 이제 남편한테 의지하시지 말고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된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네, 그럼 자 우리 10대들한테 성교육에서 시킬 때 무엇을 좀 중심으로 좀 시켜야 됩니까? 짧게. 네. 10대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절대로. 네 맘대로 해라. 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좀 큰 애에서 좀 티슈 한 10통 딱 갖다 놓고 이렇게 마음껏 써라. 아니죠. 할까요? 아니죠. 그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을 내가 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자녀가 질문을 하거나 TV를 같이 보거나 비디오를 같이 보거나 예를 들어서 매스컴을 통해서 그러한 애정 행각이 보일 때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내가 한번 해보고 자녀들에게 또는 남편과 내가 자녀들 앞에서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뭐 성교육을 시켜야지 하면은 그게 역효과가 나요. 더 많이, 더도 덜도 아닌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궁금증을 가질 것만. 예를 든다면 이제 짧게 저희 큰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근데 얘가 남자친구를 만나서 12시간 넘었는데 카톡으로 엄마 너무 늦어서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순간 이제 저도 고민을 했어요. 엄마기 때문에. 근데 성교육 강사잖아요. 이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카톡을 또 보냈어요. 근처에 편의점에 가면 바나나 맛, 딸기 맛, 초코 맛, 무지개 엄청나게 많다. 콘돔 하나 사갖고 들어가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크크크크 우리 엄마 완전 변태. 우리 지금 찜질방 찾고 있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뭐 숨기거나 가리지 말고 이제 그 카톡을 저희 애는 뭐 친구들에게 선배들한테 다 보냈더니 와 니네 엄마 진짜 멋쟁이다 멋있다라는 이제 그런 피드백을 받았는데 감추고 가린다라고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픈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대신에 책임이 필요한 행위이다라는 걸 가리키는 거죠. 네. 그래요. 네. 자, 그럼 아동 우리 10대들한테는 그렇게 하고 음. 그러면 노인분들한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남성이나 이성을 만나라 적극적으로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 아예 실버타운이나 노인정에서의 남녀 커플을 맺어주는 방법도 있겠고 그렇죠. 아니면은 하나의 어떤 그 기구가 또 있나 봐요. 네, 성인용. 기구를 사용해도 뭐 좀 괜찮습니까? 아, 그럼요. 음. 앞전에 제가 사례 말씀드린 게 마지막에 해법이 그거였어요. 네, 네. 남편분은 원하지 않고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외도를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모시고 성인용품점에 가서 도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주 다양하게.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이제 성인용품 도구를 구입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입이 여기 걸렸어요. 아, 입이 너무너무- 걸릴 수가 있습니까? 네,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예. 아침에 이제 나올 때는 입을 내리고 저녁에 들어가면 걸리고 아, 걸리고 내리고. 야, 네. 피부색이 바뀌었어요. 아, 네. 피부색도 바뀌고. 네. 야, 아니 그러면 그 혈색이 도는 거. 흔히들 우리가 이제 사랑할 때 나오는 애액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성교육 시간이니까. 그러면 그 여성의 애액은 보통 몇 살까지 나옵니까? 몇 살까지 나오는 게 없어요. 음.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게 샘물이에요. 아, 그래요? 네, 성경에도 있거든요. 마르지 않는 게 샘물이라고.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사용을 안 하니까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갱년기가 되면 그 저희는 이제 완경기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폐경기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그 질이 얇아져요. 음. 그리고 이제 그 폐경이 되면서 심리적인 변화 때문에 네. 평소에 내가 성생활을 즐겼던 사람도 갱년기에 내가 싫어질 수가 있어요. 심리적인 변화로. 그럴 때에 남편하고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지금은 못하지만 언제 다시 하자라는 대화를 이어지게 되면 다시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이게 인생이 끝나는 줄 아는 거 여성성이 끝나는 줄 알고 여성분들이 막 함부로 해요. 남편에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60대, 70대에 대해서 성욕이 다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다가가지를 못해요. 남편에게. 막 함부로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많아지고, 예, 뭐, 그 할머니 말씀대로 여자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가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든 개인적인 차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러브젤이라는 거를 많이 사용을 하죠. 예.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유익하셨습니까? 우리가 성하면 좀 숨기고 싶고 또 은밀한 그런 건데 오늘 조금 이렇게 인터넷 방송 우리 또 공감 방송 시청자 여러분께 특별히 이런 좋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성 또 우리가 잘 책임 있게 또 아까 우리 김혜경 우리 또 좀 전문가님께서 말대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저도 아직 그 나이가 안 돼봤고 안 늙어봐서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좋은 기구 도구도 있다고 합니다. 잘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우리 이 또 한국의 우리의 성문화가 좀 더 수준 높게 변화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공감 방송 민영욱과 함께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